남 부러울 것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S대 출신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온화하고 알뜰살뜰한 전업주부였죠. 형은 어려서부터 잘생긴 외모에 공부까지 잘하는 모범생이었고, 저는 형과는 반대로 평범한 외모에 공부도 중하를 왔다 갔다 했죠. 항상 비교의 대상이었지만 저는 주눅들거나 고민하는 성격이 아니라 형과도 잘 지냈습니다. 형과 저를 비교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머니는 저를 두고 항상 딸 같은 아들이다라며 자랑하셨습니다. 형은 모두의 기대대로 S대에 입학했고 저는 간신히 지방대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후 얼마가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뇌종양 판정을 받으셨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수술은 진행되었지만 수술대에서 내려온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 버린 듯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일에 항상 바쁘셨지만 시간이 나는 틈틈이 간병을 하셨고, 형은 학업에 몰두했기에 병실을 지키는 건 대부분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시던 날 눈도 못 뜨신 어머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 고마웠어. 이제 아프지 마. 라고. 어머니를 보내고 1년도 안 된 시점, 아버지가 친구분의 소개로 같은 대학 출신 새어머니를 만나 결혼을 발표하셨습니다. 어머니와의 사이가 워낙 좋으셨고 아직 어머니의 흔적이 집안 곳곳에 남아있던 터라 아버지의 재혼 발표는 충격이었습니다. 형은 심하게 반발했지만 저는 아버지도 아버지의 인생을 사셔야 하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는 초혼이셨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다더군요. 새어머니는 집으로 들어오셨고 형은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저 또한 대학 졸업과 함께 결혼을 하며 독립했죠. 아버지가 재혼 전 형과 제 이름으로 각자에게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던 터라 그곳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새어머니와의 사이도 괜찮았습니다. 그때까진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서울에서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서울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시겠다는 겁니다. 농사 경험도 없으셨던 분인데 전원 생활을 꿈꾼 적도 없으셨는데 형과 저는 만류했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조금만 더 붙잡았더라면 후회가 됩니다.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연휴가 되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꼬불꼬불 이어진 비포장도로. 겨우 도착한 곳은 세상과 단절된 듯한 산속에 새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전원 생활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외진 곳이었죠. 근처에 집이라곤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자 아버지는 반갑게 웃으시며 달려나와 주셨지만 말라버린 몸, 거칠고 상처투성이 손을 보며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친구들과 여행 약속이 있었다더라.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더구나. 연휴에?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부부 동반도 아닌 혼자 2주간의 여행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인사만 드리고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혼자 계신 아버지를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아내와 함께 하루를 그곳에서 묵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를 이런 곳에 홀로 두셨을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울에 돌아와 간만에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자 형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버지 얘기는 꺼내지도 마. 이유를 묻자 형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해 연락을 드렸는데 곧 보내주마라 하시더니 이내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통화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재혼 전 줄 건 다 줬다. 이제 돈 얘기는 하지 마라. 라며 차갑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도 노후 자금이 필요하시잖아. 이해해. 라며 형을 다독였지만 제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 뒤로 변한 아버지가 신경이 쓰여 한 달에 한 번은 내려갔지만 새어머니와는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여행을 갔다거나 서울에 일이 있었다고만 하셨습니다. 집안에는 둘러보면 함께 사시는 것 같아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형의 결혼과 곧이어 태어난 조카 덕에 아버지와 형 사이도 다시 원만해져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 모처럼 형 식구와 함께 아버지를 뵈러 갈 계획을 세우며 전화를 드렸습니다. 반가워하실 줄 알았던 아버지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며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뭔가 이상했지만 밝은 목소리셨기에 저희끼리 캠핑으로 휴가를 마무리했습니다. 휴가 후 마음이 편치 않았던 저는 연락 없이 혼자 찾아갔습니다.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계신 아버지를 보고 안도했지만 다가서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서 뭔가 떨어지더군요. 아버지! 고개를 드신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어떻게 왔어? 연락도 없이. 태어나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갑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지만 새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 거죠? 새어머니는요? 망설이던 아버지는 결국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재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어머니가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며 이곳을 권해 서울집을 팔아 땅을 사고 지금의 집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세 달이 지나자 서울에 볼 일이 있다, 여행 약속이 있다면 집을 비우는 시간이 잦아졌고 아버지는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삶이 조금 허무하다 느끼시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이럴 거면 왜 재혼하셨어요? 라며 쏘아붙이고는 집을 나와 새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들어가 서울로 올라가자고 말씀드렸지만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혼자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뒤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수도권에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시라고 설득하기 위해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새어머니와 얼굴을 마주한 건 근 2년 만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잘 지냈어? 내가 요즘 집을 자주 비워서 오랜만이네. 라며 반겼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두 분 앞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신 시간이 많아 걱정돼요. 서울에 집을 얻으시거나 새어머니와 함께 다니시면 어떨까요? 새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 집이 전 재산이야.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십억 하던 서울집을 팔고 남은 게 이 집 하나라니. 정신을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팔고 남은 돈은 없으세요? 새어머니는 거의 없어. 지금은 월급도 없고 라며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향해 왜? 라고 다시 묻자 아버지의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새어머니가 없다니까 없어 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형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하자 형은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산 사람이 새어머니 동생이었고 그것도 시세보다 싸게 금매로 사갔다 라고 형이 직접 부동산에서 들은 얘기라고.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답답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집 내놨다. 팔리면 올라갈게. 완강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게 이상해 그 밤 곧장 달려갔습니다. 역시 혼자 계셨고 새어머니와는 헤어지셨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헤어진다고? 놀랐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다 안도했습니다. 네 새엄마가 몸이 아프대 부담 주기 싫다며 나간 거야. 저는 그걸 믿으세요? 라고 반문했지만 아버지는
요즘 병원에 자주 다니긴 했어. 라며 끝까지 그 여자 편을 드셨습니다. 그래도 집이 팔리면 작은 아파트라도 장만하시겠지 싶어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외딴 산속 집은 아무도 보러 오지도 문의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세지기 싫다며 그곳에 혼자 계셨고 그 여자와 헤어진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버지 카톡 사진은 여전히 그 여자와 함께한 모습이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급히 형을 만났고 형이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그 여자와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격분에 따지자 아버지가 오히려 형의 뺨을 때리며 상황을 끝냈다고 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여자가 돌아왔고 아버지는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제는 저 역시 아버지를 찾아볼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